네, 안녕하세요. 초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네, 이제 5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끝나가고 있는데 아마 1년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기가 정원이 가장 예쁠 때일 거예요. 지금 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 다뤘던 클레마티스 꽃들도 완전히 만개를 해서 지금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클레마티스만큼 효과적인 덩굴 식물을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인동인데, 저희가 이 인동을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부모님 댁에 마당에 있는 왕벚나무가 너무 커져서 건물을 계속 건드리게 돼서 오래된 나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사를 시키고 그 죽은 나무의 목대를 지지대 삼아서 인동을 심었었거든요. 그때 바로 이 사이즈의 인동을 많이 자란 거를 분을 갈아서 얼마 안 된 화분을 저희가 심었었는데 그 나무가 아주 훌륭하게 자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훌륭하게 자란 것도 보여드리고 이 인동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이제 인동을 보러 가보실게요. 작년에 찍은 영상에서 딱 1년이 된 모습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개화량도 엄청나고 보시는 분들은 느껴지지 않겠지만 향까지 굉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인동이 잘 자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1년 만에 많이 자라줄 줄은 몰랐어요. 지금 보시면 12,000원짜리 P9을 저희가 작년에 국내에 입고가 돼서 화분에 갈아서 한 달 정도 뿌리도 채 안 돈 걸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이 P9 사이즈 하나가 이렇게 많이 자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이 나무에는 4가지 품종이 4개씩 심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48,000원, 뭐 5개를 심는다고 해도 6만 원 정도로 1년 만에 이렇게 국내에서 참 보기 힘든 고사된 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컬러감이 있는 인동과 향이 아주 강한 인동을 볼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워서, 원래는 이제 빨간색 꽃이 좀 개화가 늦어서 빨간색 꽃까지 다 개화를 하면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유럽에 출장을 가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먼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품종을 지금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향이 많이 나거든요.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손님분이 계시면 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원분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 매장 바로 옆에 바로 이 인동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강한 향의 주인공은 바로 이 할리아나라는 품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 인동에 속하는 식물이고, 지금 보시면 이게 모두 다 꽃대입니다. 하얀색으로 개화해서 노란색으로 서서히 연한 노란색으로 물이 드는 품종입니다. 향이 엄청나게 강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모든 인동에서 다 향이 이렇게 나는 줄 알고 했는데 다른 인동에서는 향이 덜 나고 이 인동이 지금 이 향의 주인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작은 꽃이 다복하게 피면서 연노란색을 선호하시고 향이 아주 강한 인동을 선호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수 있을 만한 품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텔리마니아나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 꽃이 아주 크게 그리고 아주 쨍하게 피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눈에 띄는 품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동은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아까 봤던 작은 이파리에 꽃이 다복하게 피는 게 특징이었다면, 이 텔리마니아는 지금 이거를 보시면 이파리가 아주 특이해서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고 위에 큰 꽃이 한 대만 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이 좋고 개화량이 많은 이 할리아나와 꽃이 이렇게 포인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텔리마니아가 서로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화 시기도 거의 동일해서 향과 베이스를 할리아나가 해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텔리마니아나가 해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거 보시면 저희가 판매하는 모든 인동 중에 가장 월동에 약한 게 바로 이 텔리마니아나입니다. 저희가 위치한 용인, 올해 같은 경우는 영하 한 18도에서 20도 선까지는 떨어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건하게 자라 있으니까 중부권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골든 플레임이라는 품종입니다. 골든 플레임이라고 해서 이제 노란색으로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노란색과 붉은색이 함께 나는 꽃이거든요. 지금 가까이 와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꽃과 끝에 이제 하얀색, 약간 미색 또는 노란색 꽃이 이렇게 펴서 한 꽃에 3가지 색상을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인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계열들은 대부분 다 개화 성질이 조금 늦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사실은 알게 된 겁니다. 자료상으로는 개화 시기가 달로만 끊겨져 있다 보니까 뭐 1주, 2주, 3주 차이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직접 심어본 결과 이 붉은색 꽃 계열들이 한 3주 정도는 조금 늦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빨간색 꽃인데 아직 개화가 덜 됐어요. 이제 꽃대가 막 물어서 개화를 앞두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하우스 안에서 조금 빨리 핀 꽃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세로티나라는 품종이고, 아까 골든 플레임이 빨간색에 노란색, 미색이 함께 폈다면 이건 빨간색에 흰색만 피는 품종입니다. 빨간색, 흰색 명확한 대비를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세로티나라는 품종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색깔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골드플레임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드론모어 스칼렛이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이걸 심을 당시만 해도 드럼모어 스칼렛은 모두 품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붉은색에 주황색, 오렌지색이 같이 드는 아주 특이한 품종이어서 일찌감치 다 품절이 돼서 여긴 못 심었는데, 저희가 올해 입고한 상품 중에 꽃이 빨리 핀 게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빨간색 베이스에 오렌지색으로 트럼펫 모양처럼 꽃이 개화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꽃은 드론모어 스칼렛이 가장 예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할리아나 같은 품종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인동을 심을 때는 이 할리아나를 반드시 베이스로 하셔서 향이나 개화량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드론모어 스칼렛 같은 색깔로 포인트 역할을 해주면 훨씬 좋지 않나? 왜냐하면 할리아나는 지금 보시다시피 개화량이 압도적이거든요. 개화량이 압도적이어서 베이스로 이렇게 삼으면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 역할을 해준 게 들어가면 향도 갖추면서 예쁜 포인트와 그리고 개화량까지 모두 갖출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동의 품종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인동에 대해서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인동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비료를 뭘로 줘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동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비료를 줄 때 질소가 없거나 거의 없는 비료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NPK라고 해서 질소, 인, 칼륨 이렇게 이제 비료 성분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뭐 10-10-10 비율에 따라서 5-10-5 막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 인동 같은 경우는 0-10-10 그러니까 질소가 0인 비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2-10-10 그러니까 질소의 함량이 한 20%, 전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질소 함량이 낮은 비료들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화를 하지 않는 현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인동은 이제 꽃을 보려고 키우는 것들이니까 이 질소, 비료를 주실 때는 이 질소 함량이 반드시 낮은 걸로 심어야 된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물어보시는 건, 이렇게 예쁜 인동 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동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이르면 5월 초에 개화를 합니다. 중부지방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제 남부지방은 한 4월 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점에 개화를 해서 초여름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최대 한 7월 말까지는 꽃을 보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한 7월 중순에서 7월 초순까지는 이렇게 예쁜 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늦봄부터 여름까지 그때 정원이 참 전체적으로 다 예쁠 때거든요. 그때 이 인동도 함께 그 예쁜 모습을 발휘하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을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위치가 어느 위치에 심으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위치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이면 됩니다.
그늘이어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그늘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개화량이 적어서 저희가 판매하는 인동들은 꽃에 관상 가치가 집중되어 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완전 남향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쪽으로 와보시면 남향과 햇빛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지역에 개화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수세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 주셔야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다 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을 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식물은 물을 아주 좋아하는 대신에 배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흙이 마르면 주시면 돼요. 흙이 마르면 그냥 충분하게 물을 주시면 되니까 통상적인 나무처럼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지는, 지금 저희도 이 식물을 그냥 냅두고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자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동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이렇게 늘어지는 것들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알아서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고려할 게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사서 심는 분들이 아니라 오래된 인동이 수영을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다 라고 하시면 그 해 꽃을 포기하시고 한 3분의 1 정도를 과감하게 다 잘라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그렇게 강전지를 해도 금방 다시 새로 올라오니까 수영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망가져 있다거나 너무 자라있는 분들은 강전지를 하셔서 새롭게 수영을 잡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미나 아니면 클레마티스 같은 것들은 이제 너무 덩굴식물에서는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새로운 덩굴식물을 제안을 많이 드리곤 하는데, 그 중에 1순위가 바로 전 이 인동입니다. 제가 유독 인동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죽은 나무에 인동을 심어서 한번 조형을 해봐야지 라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과가 나와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저도 매일매일 인동꽃이 어떻게 폈나, 얼마나 폈나, 향도 아직 유지가 되나 확인할 만큼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흔한 것들보다 조금 특별한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오래된 죽은 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좀 보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인동을 심으셔서 향과 그리고 컬러감을 함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당부를 드릴 건, 벌이 많아요. 학명으로는 로니세라고 영명으로는 허니서클인데 꿀을 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원식물로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지만 벌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그런 분들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동을 좀 알아봤고요. 굉장히 좋은 식물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여러분들도 인동을 심으셔서 잘 정원에 활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